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용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그리고 매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도 있지만 보통 이제 경로 분석을 이용한 경로 분석 모형을 가지고 이제 효과 검증, 매개 효과 검증을 이제 또 많이 하니까 경로 분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경로 분석에서의 효과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이런 또 매개 변수, 이런 분석에서 나타나는 표준화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대표적인 이제 효과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듯이 독립변수 x, 매개변수 m, 종속변수 y 이렇게 있잖아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제 a.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거, b.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거, 이걸 이제 c라고 화살표에 각각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직접 효과는 독립변수가 결과변수,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를 얘기하는 건데, 간접 효과는 뭐냐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해서 즉 그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B에 대한 회귀 계수값과 C에 대한 회귀 계수값의 곱의 그 관계예요. 그래서 B 곱하기 C라고 해놨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의성 검증을 이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효과는 직접 효과 A와 A 더하기 그리고 B 곱하기 C 간접 효과 이것을 합친 거다.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합친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뭡니까 효과, 간접 효과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조방정식에서 이제 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런 거 이제 봤잖아요. 그런데 의사 효과, 미분석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효과는 두 종속 변수, 지금 그림처럼 종속 변수 y1, y2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종속 변수가 하나의 독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독립 변수 입장에서 종속 변수 1과 종속 변수 2 상의 의사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화살표에 있는 위에 A와 B의 그 고배 관계다. 그다음 미분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생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만 발생하는 효과로 서로 상관된 변수들로 인해서 분석되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변수 x1과 독립변수 이제 x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공분산 설정했잖아요. 구조방정식 할 때. 경로 분석도 이렇게 공분산을 그려줬잖아요. 화살표로.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의 종속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한테 미칠 때 이 상관 공분산 연결하는 거 있죠? 이거. 이 R과 R 곱하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 R 곱하기 A의 관계 혹은 뭐 R 곱하기 B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효과와 미분석 효과까지 해서 실제적인 총 효과는 결국은 직접 효과 더하기 간접 효과 더하기 의사 효과 그리고 미분석 효과를 합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총 효과인데 의사 효과와 미분석 효과는요, 특별히 효과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 효과를 얘기할 때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합만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인데 여러분들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완전 매개 효과, 부분 매개 효과 이거 그 제가 예전에 변수에 관련된 거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회귀 분석으로 우리가 그 위계적 다중 매개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이걸 이제 모형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의 직접적인 경로와 매개 변수를 경유한 간접 경로의 이제 유의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그냥 무턱대고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혹은 상식, 뭐 경험적 이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 분석의 매개 효과 분석은 간접 효과의 유의성 및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매개 구조방정식에서 이 매개 효과는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거든요. 부트스트래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세스 매크로 할 때도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이제 그 효과 검증을 한다.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을 한다. 기본적으로 경로 분석 구조방정식에서는 이것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데이터를 재표본 추출해서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집단 분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본 데이터를 토대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계적 그 매개 효과 분석할 때, 위계적 분석으로 그 다중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 단순 매개도 마찬가지, 단순 매개 효과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소벨 테스트를 했었어요. SPSS 이런 걸로 할 때. 근데 소벨 테스트는 보수적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트스트래핑이 더 안정적이고 민감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 매개 효과 검증은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는 단순 매개 혹은 단일 매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저기 뭡니까? 매개 효과 변수가 딱 하나야. 이럴 때는 단순 매개 모델, 뭐 단일 매개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혹은 뭐 여러 개가 있는 이런 변수, 그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다중 매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다중 매개 모델은 매개 변수가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병렬 다중 매개와 연속 다중 그 매개 모델이 있습니다. 병렬 다중 매개는 말 그대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 변수 1과 2, 뭐 3 이런 식으로 경유하는 거예요. 이 매개 변수가 중간에 하나, 둘 이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 다중 매개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 1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 변수 1이 매개 변수 2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 변수 2가 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런 일직선 일자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병렬 다중 매개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매개 변수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죠. 화살표가 없죠. 그렇죠? 근데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한테는 영향을 미치고 또 매개 변수를 종속 변수한테 미쳐. 그래서 결국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해서 종속 변수한테 미친다. 아, 이럴 때는 아하, 완전하게 매개하는구나. 매개 변수가. 직접적 독립 변수가 그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개가 있어야지만 얘를 거쳐서 종속에 미쳐. 완전 매개하는구나라고 해서 완전 매개 효과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에도 영향을 미쳐. 이럴 때는 아 부분적으로 매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전에 구조방정식 하던 그 모형으로 지금은 매개 변수가 한 개죠. 지각된 가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단일 매개 모델이죠. 단순 매개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설은 전에 구조방정식이랑 이제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매개 효과 검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개 효과 검증을 하니까 H4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각된 가치는 품질 특성과 지속 사용 의도 간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주가설을 우리가 만들고 각각 이제 시스템 정보 서비스 품질의 각각의 이제 세부 가설을 이제 밑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 방정식의 이제 경로 분석을 이용한 그 모델이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경로 분석으로 이제 만든 그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세 가지가 지속 사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지각된 가치가 이 중간에서 매개하느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이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형화 시켜 놓은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전에 구조방정식 분석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 아날리시스 분석하는 거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을 보면
어, 처음에 하나, 둘, 세 개 밑으로 해서 저 수정 지수까지 우리가 그 클릭 하는 건 전에 이제 했어요. 구조방정식 그거 할 때, 강의할 때. 근데 옆에 보면 indirect, direct, total effects 이거를 그때는 우리가 체크 안 한다 그랬어요. 간접 효과 안 본다 그랬으니까 매기 효과를. 근데 지금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매기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부트스트랩이랑 아웃풋 옆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그걸 이제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퍼폼 부트스트랩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폼 부트스트랩은 부트스트랩에서 반복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몇 번 반복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기본 200으로 그 초기화가 돼 있거든요. 초기 값이. 근데 이제 뭐 1000번 저는 이제 1000을 넣었어요. 1000번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실내 구간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내 구간에 0을 포함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매개 효과 있다 없다를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부트스트래핑을 할 때. 근데 실내 구간에 대해서 이 아모스에서는 백분율법 그리고 편향 수정 백분율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백분율법은 편향이 거의 없는 경우, 한쪽으로 치우침이 거의 없는 경우, 쏠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요로 사용하는 편향 수정 백분율법은 편향을 수정한 방법으로 바이어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편의죠. 편향이 크게 존재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뭐 편의, 바이어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편의는 예측치가 실측치에 비해 치우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실제의 상태와 다르게 평균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의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편향 수정 백분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퍼센타일 거기는 체크 안 하고요. 밑에 바이어스 컬렉터드 컴파인더스 인터벌스를 이제 체크를 하고 여기는 이제 90으로 처음에 세팅돼 있거든요. 실내 구간 90%. 근데 우리는 이제 95로 좀 더 보수적으로 95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입력을.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밑에 이제 또 뭐 그 뭡니까? 부트스트랩하고 뭐 ADF, ML 어쩌고 저쩌고 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트스트랩 ML을 그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최대 우도법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은 그 저 뭡니까?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은 우리가 최대 우도법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트스트랩 ML은 최대 우도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모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측정한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즉 대표성을 지닐수록 의미 있는 통계가 될 거예요. 맞죠? 대표성을 지녀야겠죠. 그 표본들이. 그래서 우도함수는 표본의 집합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모집단의 모수에 가깝게 되는 확률 함수인데 이 우도 함수가 클수록 모수 추정이 쉬울 겁니다. 이렇게 모수 추정에 가장 적합한 것이 최대 우도법이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수 추정에 가장 가깝게 알려고 하는 것이 최대 우도법 ML이다. 이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maximum likely 그거죠. 그때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그 퍼폼 부트스트랩 이거는 제가 1000을 넣었잖아요. 부트스트래핑 1000번 수행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데이터에서 케이스를 임의 추출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 작업을 1000번 반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00번이면 500번 반복하겠다라는 거고요. 2000번이면 뭐 2000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부트스트랩 그 반복 횟수를 뭐 적게 뭐 200번, 뭐 500번, 뭐 1000번 그건 제 마음이에요. 연구자 마음인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분석할 때마다 값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할 때마다 기본은 200번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지만 절대적인 횟수는 없는데 보통 500번 이상이면 적당한 수치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거, 그리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런 경로들을
우리가 유의성을 이제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보여지는 그 에스터메이트를 누르면 이제 그 뭐 표준학에서 비표준학에서 공분산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regression rates, 그러니까 비표준학의 수를 먼저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 표시 이렇게 뭐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에스터밋을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P값이 0.062로 나왔네요. 그죠? 유의 수준 0.05보다 크니까 유의하지 않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0.1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이건 채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0.05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리젝이에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비표준화 계수를 보고 나서 이제 표준화 계수, 그러니까 Standardized Regression Rate를 보는데 이건 이제 표준화 계수, 직접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표준화 계수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뭐 그 에스터밋은 0.494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직접 효과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 품질만 독립 변수에서 시스템 품질만 떼서 지각된 가치와 지속 사용 의도 이 관계만 볼게요. 효과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그 직접 효과 표준화 계수값은 0.494죠. 그래서 0.494.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각된 가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게 0.373 나오네요. 그 C라고 화살표 C라고 했는 거 0.373 나왔고 시스템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가 또 이렇게 보니까 0.125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직접 효과는 125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직접 효과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게 직접 효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0.125 이렇게 나왔고 간접 효과는 뭐라고요? 처음에 B 곱하기 C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494 곱하기 0.373 하면 된다. 이 값이 0.184다. 총 효과는 뭐라고요? 직접 효과 더하기 간접 효과다. 그래서 0.125 더하기 0.184 이 값을 구하니까 0.309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표준화 계수 이렇게 값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더 클릭 그 결과값에서 쭉 더 내리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tandardized Total Effects를 먼저 보는데 거기서 보면 그 시스템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게 0.309다. 우리 방금 총효과 0.309 나왔잖아요. 이게 총효과예요, 총효과. 그다음 또 밑으로 내리면 직접 효과가 나오거든요. 표가. Standardized Direct Effects를 보면 거기서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494, 125, 373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간접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그 모형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그 값이랑 똑같죠. 그다음 이제 직접 효과, 직접 효과. 근데 이제 간접 효과를 이제 보면 그 indirect effects를 보면 이제 그 시스템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그거 경우에서 그게 0.184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지금 모형에서 수기로 계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 아모스에서 제공하는 그 표 데이터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효과, 간접 저기 뭡니까?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값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매개 효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매개 효과 검증은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쭉 보면 처음에 뭘 봅니까? 모델 핏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터밋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매개 효과를 보려면요. 그 옆에 있는 창의처럼 1번 에스터밋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스칼라스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트릭스를 누르면 밑에 지금 토럴 이펙트 해갖고 뭐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그 효과들이. 그럼 여기서 뭐 indirect effects나 혹은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뭐 아무거나 그냥 누르세요. 뭐 스탠다드 그걸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게 부트스트랩 활성화된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밑에 제일 밑에 그 보면 에스터밋 그리고 이렇게 슬롯이 돼 있고 부트스트랩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걸 누를 수가 있어요. 이걸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걸 클릭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에스터밋 부트스트랩 밑에 있는 걸 누르면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Two-Tiled Significance를 눌러야 돼요. BC라고 그 맨 밑에 이걸 눌러야지만 우리가 경로의 표준화된 간접효과 유의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Two-Tiled Significance를 눌렀더니 이제 창이 이제 옆에 이제 그 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그 이 값이 뭐냐면 그 회색 음영된 표 있죠? 거기가 뭐냐면 경로의 표준화된 간접효과 유의확률, 그러니까 P값을 보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0.05 미만으로 다 나왔죠? 간접효과가 일단 유의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지금 다음에 바로 볼 건데 이제 논문의 기술할 거, 매개효과 유의하네, 간접효과 유의하네 이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논문에는 뭘 기술해 줘야 되냐면 그 에스턴 및 부트스트랩 누르면 그 밑에 에스턴 및 그 다음에 스탠더드 에러즈 에러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논문에 기술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쭉 내리기 전에 그 bootstrap confidence를 누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bias collected percentile method라는 걸 눌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신뢰 상한 하한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ow bounce 그 다음에 upper bounce 이 값을 우리가 논문에 기술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 0을 포함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그 영어를 그냥 읽는 거고 여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거 클릭 하라는 것 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딱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논문에다가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에스터메이트를 먼저 맨 밑에 있는 에스터메이트를 누르면 indirect effects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표준화된 저 뭡니까? 간접효과 개수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거, 정보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거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물론 표에는 지금 따로는 없지만 지각된 가치가 끝에 있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서비스 품질 화살표 지각된 가치 화살표 지속 사용 의도가 0.033 정보 품질 화살표 지각된 가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이 4개의 그 경로가 0.074 이런 식으로 0.217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옆에 밑으로 또 내리면 스탠더드 에러스가 그 나와요. 에러 그 개수값 옆에다가 또 그 값을 넣는 거예요. 표준 오차 값을.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보면 이 뭐 low bounce, upper bounce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신뢰 상한 하한이에요. 그래서 0.0 서비스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거, 지각된 가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거. 이 경로는 그 써주시고 그 옆에 신뢰 그 상한 하한 값을 넣어주는데 0.01.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신뢰 상한 upper bounce 여기 0.077이잖아요. 0.01에서 0.077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0을 포함하냐 안 하냐 0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가 논문에 기술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논문 기술하는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논문 기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냥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마지막에 그것들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면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는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95%그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 사이에 그 값을 보인다면 0을 포함한다는 것이잖아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안에는 0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향력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결국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상한, 하한으로 구분되는 것은 반복적 작업을 하는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1000번을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계산할 때 여기서만 제가 첨을 넣은 거예요. 임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뢰 상한이 나오는 겁니다. 부트스트랩으로 했기 때문에 SPSS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프로세스 매크로도 부트스트래핑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한값, 하한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중매개 효과 분석을 통해서 뭐 소벨 테스트로 매개 효과 검증을 할 때는 신뢰 구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개 효과의 어떤 그 유의성과
그 간접 효과 영향력을 그냥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매개 효과가 유의할 때는 완전 매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매개 효과도 유의할 때는 부분 매개다.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완전 매개, 부분 매개 효과 그 모형 말씀드렸죠. 그래서 논문 기술에는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 지속 사용 의도가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거 그 전에 챕터에서 본 거, 전장에서 본 거, 0.033 그 값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0.019,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그래서 0.001에서 0.077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표준화 기술값을 봤을 때 전부 다 유의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유의하게 나왔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뭐가 유의하지 않았어. 직접 효과 쪽에서.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는 유의 확률 값이 0.062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0.05 수준으로 했을 때는 기각돼야 되는데 0.1 수준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건 유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분 매개다. 다 유의하다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 수준 0.1 기준일 때.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그 매개 변수를 경유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분 매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밑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를 경유해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이 경로는 유의 확률이 0.006이었잖아요. 아까 서비스 품질이 뭡니까? 지각된 가치 미치는 거.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게 결국은 사실은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0.05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유의 수준 0.1로 할 때 매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걸 꼭 채택해야겠다 그러면 유의 수준 0.1로 했을 때 매개 효과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술해 줘야 됩니다. 논문에서. 그리고 유의 수준 0.05로 잡았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과 지속 사용 의도 간 관계에서 서비스 품질은 이제 그 지각된 가치는 매개 효과가 없는 거죠. 지각된 가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저희가 다중 매개 효과,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일 때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